안녕하세요, 조향수 김용지입니다. 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봐야 하는 영화 향수.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게 사람의 채취를 모아서 향수로 만드는 게 정말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아름다운 향은 아니더라도 사람의 채취를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영화를 토대로 향을 추출하는 추출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 사람의 채취는 어떤지, 그리고 영화처럼 채취로 좋은 향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영화 향수에서 주인공 그르누이는 아름다운 여인의 향을 모으는 방법을 알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향의 다양한 추출 방법에 대해서 익히게 되며 이 방법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마침내 최고의 향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국 이 향의 추출법이 소설의 모티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화 향수 속 장면에는 증류법과 냉침법이라는 두 가지 향 추출법이 나오는데, 향 추출법은 크게 5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증류법, 용매 추출법, 냉침법, 압착법, 이산화탄소 추출법. 그중 영화 향수에서 소개된 첫 번째 추출법은 증류법입니다. 이 방법은 식물에 수증기를 싸주거나 영화에서처럼 식물을 물에 담근 후 열을 가해 향을 휘발시켜줍니다. 이렇게 휘발된 증기에는 물과 향료가 섞여 있는데, 이 증기가 파이프관을 따라 이동하고 이동된 증기가 빠져나오는 곳에 차가운 물로 다시 냉각시켜 응축시키면 물과 함께 향이 모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향은 오일 성분이고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로 뜨는데, 이렇게 뜬 오일만 걷어내면 향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에 민감하거나 향의 수용성 성분이 많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지만 대규모로 향을 추출하기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향 추출법이 바로 이 증류법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이라는 증류법의 추출률이 장미의 경우 대략 0.02%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장미 향료 1kg을 얻기 위해서 장미꽃잎 5,000kg, 즉 5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보통 향료 한 방울이 대략 0.02g 정도인데, 이 한 방울의 장미 향료를 얻기 위해서는 장미꽃잎 100kg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그나마 수율이 좋은 편이라고 하니까 에센셜 오일이 왜 그렇게 비싼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영화에서 보면 이 증류법을 통해 그르누이는 유리, 구리, 철, 심지어 고양이의 향을 추출하다가 실패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렇게 증류법을 통한 향 추출을 실패하고 향의 고장인 그라스로 떠나 배우게 되는 두 번째 향 추출법이 바로 냉침법입니다. 냉침법은 돼지와 소의 지방을 혼합해 유리판에 고르게 편 후 그 위에 신선한 꽃잎을 덮고 24시간, 하루 정도 그대로 둔 뒤 꽃을 걷어내고 다시 신선한 꽃을 덮어주는 과정을 30에서 40회 반복하면 향이 지방에 충분히 흡수되는데,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된 지방을 포마드라고 부릅니다. 이 포마드를 알코올과 잘 혼합시킨 후 진공 상태에서 증발시키면 순수한 앱솔루트 상태의 향을 얻게 됩니다. 이 방법은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대량 생산도 힘들기 때문에 점차 하지 않지만, 일부 프랑스에서는 자스민이나 튜베로즈와 같이 앞에서 설명드린 증류법으로 추출이 불가능한 향을 추출하는데, 이 냉침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영화 향수에서 사람의 채취를 추출하는 방법도 바로 이 냉침법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의 몸에 동물성 기름을 잔뜩 바른 후 충분히 사람의 채취가 기름에 스며들게 놔둔 다음에 그 기름을 걷어내어 향을 추출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냉침법으로 꽃잎의 향을 추출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향을 추출합니다. 물론 이렇게 향을 추출할 수는 있지만 영화에서처럼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뜨릴 정도로 아름다운 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먼저 채취, 이 사람 몸 냄새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채취는 주로 땀 냄새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많은데,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보통 이 땀샘을 통해 나온 염분 때문에 짠내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염분뿐만 아니라 각종 노폐물도 같이 땀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 짠내고 어떻게 보면 쉰내에 가까운 냄새가 나게 되죠. 이 채취는 인종에 따라, 그리고 식습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인종의 경우 보통 흑인의 채취가 가장 강하고 백인, 황인 순으로 연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체내에 분포하는 땀샘인 아포크린샘의 발달된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인데, 흑인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취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되는데, 대체로 백인의 경우 누린내가 느껴지고, 인도인은 향신료 냄새, 중국인은 기름 냄새, 일본인은 간장 냄새,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는 마늘 냄새가 특징적인데요. 한국인들은 김치와 같이 생마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이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에게서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마늘 냄새를 좀 없애고 싶으시면 식후에 녹차를 마시면 마늘의 황성분이 어느 정도 분해가 되어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일을 많이 먹으면 채취가 약해지고, 반대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채취가 좀 더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채취를 커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향수죠. 이 향수와 채취가 반응해서 본인만의 독특한 냄새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전 앞서 향수 사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수의 향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살에 뿌려서 채취와 섞이게 되는 것보단 옷에 뿌려서 향수 본연의 아름다운 향을 온전히 느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채취는 나이에 따라서도 변하는데, 아기일 때는 주식이 모유이다 보니 젖비린내라고 하는 약간 달짝지근한 젖냄새가 나지만,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풋풋하고 싱싱한 채취가 풍기게 되고, 중년에는 남자의 경우 흔히 말하는 아저씨 냄새가 나고, 노년기에는 신체의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기 때문에 채취가 조금 더 강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채취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해 보신다면 영화 향수에서처럼 사람의 채취를 모은 향이 어떤 향일지 조금은 더 상상이 되시나요? 물론 그렇게 모은 채취를 다른 다양한 향들과 함께 조향 작업을 통해서 더 좋은 향취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로지 아름다운 여인의 채취만으로 아름다운 향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영화 향수에 나온 향 추출법과 사람의 채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향수라는 영화 속에 나온 정보들이 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영화 스토리만으로도 정말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하니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향사 김영진이었습니다.